교재 644페이지에 있는 실무예제 두 번째 부분, 이제 학영자씨 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걸 왜 실무예제 2번으로 빼버렸냐면 학영자씨는 중도 입사자예요. 그럼 반드시 확인하실 게 무엇이다? 이 사람이 전근무지가 있었는지 확인해라. 그러면 전근무지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어디부터 정리해라? 소득 명세부터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런 부분 체크하셔야 되니까. 자, 다음 자료를 보시고 무슨 부분? 중도 입사자인 하경자 씨의 연말정산. 근데 여러분 뭐를 생략하라고 드렸어요? 부양가족 탭은 생략해라. 자, 이제 시험 체제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부양가족 탭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시험은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어떻게 주냐면 중도 입사자 하경자 씨의 연말정산을 완성하시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줘요. 연말정산 입력템만 하시오. 이렇게 줘버려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템 말고 연금저축을 지문에 줬다 그러면 연금저축 탭을 해라. 이렇게 주기도 해요. 됐어요? 네, 그렇게 선택적으로 낸다. 우리는 요 탭은 안 하겠다. 이런 표현이고요. 단 하경자 씨의 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료 1번에 봤더니 근로자 소득공제 명세서에 첨부된 증명 서류의 내용을 봤다. 그런데 어디에서 가져온 서류이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가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도 입사자이면 반드시 정근무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됐잖아요. 그러면 정근무지가 있는지. 자, 이렇게 박스로 시험에서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근로소득 원천지수 영수증 있죠. 그 영수증을 붙여서 낼 수도 있어요. 원래 영수증을 붙여내는 게 더 맞긴 하죠. 실제 업무는 영수증 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박스로 주든 뭐로 주든 그래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영수증에서 우리 누구 찾아라? 어디서 일했는지 근무처. 자, 그리고 소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 세금 뗐던 내용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요 세 가지를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장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요 부분 가지고 이제 입력을 할 건데 제가 왜 위에 거 얘기하다가 이렇게 내려왔냐면 여러분 순서적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부터 작성한다? 정근무지 소득부터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럼 정근무지 소득은 어디에? 소득 명세에 넣거든요. 됐을까요? 그래서 요 부분에 먼저 넣어 주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소득명세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소득명세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우리 아까 하경자 씨 다 불러드려 놨으니까 하경자 씨 선택하시고 그러면 하경자 씨는 현재 직장에서 받은 총급여는 1,450이네요. 네, 1,450이고 그런데 정근무지가 있어서 소득명세에 금액을 추가할 게 있다. 자, 소득명세 탭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 종전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근무처의 정보이겠죠. 오타 내지 말고 타이핑만 잘 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주식회사 해양이라고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겠죠. 우리 120-81-34-671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근무기간이 있어요. 그럼 근무기간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그럼 2020년 우리 1월 1일부터 무엇 하시라? 2020년 8월 25일까지 넣어주셔라. 됐을까요? 자, 그리고 노란색의 기간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주식회사 해양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했을 때 우리 중소기업 취업 감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감면을 받은 게 있으면 여기다 감면 기간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감면 받았다는 얘기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앞에 사원 등록에서 누구는 우리 지금 현재 입력하고 있는 하경자 씨는 현재 과거에 직 근무지는 있었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정보가 없겠죠. 그래서 공란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자료 넣습니다. 그러면 급여의 총액은 2,500이고 상여의 총액은 뭐 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 내용을 보시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 총액 자리 가셔서 2,500만 원 입력하고 엔터.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상여가 있으면 넣어야 되겠죠? 상여는 100이 있어요. 100만 원 넣어주시고 엔터. 자, 그 다음 출산 보육비과세가 있네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자, 지금 여기 소득 명세라고 해서 16번 개가 있죠, 여러분. 요 자리까지는 다 과세급여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과세급여. 근데 우리 국세청에 무엇하는 게 있다? 제출하는 비과세가 있다. 그게 요 비과세라는 글씨에 들어온 거.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비과세 항목에 와서 보시면 제가 대표적인 게 몇 개 얘기해 드렸죠. 국외근로, 보육수당, 연구수당 이런 부분은 국세청에 신고하는 비과세 이다 아니다? 이다라겠어요? 그러면 국에 바로 보이죠?
야간도 있죠. 출산 보육도 있죠. 연구 보조도 보이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거 하나 중에 여러분 또 노란색이 보여요. 이놈의 노란색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 노란색은 자 생각을 더듬어 보시면 여러분 국외근로는 모든 조건이 다 동일했어요? 아니죠. 누군가는 100만 원, 누군가는 300만 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코드가 달라야 되죠. 자 그리고 연구보조비는 지금 20만 원 비과세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랐냐면 학교냐 우리 공공기관이냐 일반 기업이냐 그래서 H06부터 쭉쭉쭉쭉 번호가 있었죠. 번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요 자리에 가셔서 더블 클릭하고 갈게요. 우린 해당 사항은 없어요 여러분. 자 더블 클릭해 주시면 아이고 여러분 F2번 눌러주세요. 지금 키가 안 먹히는 현상이 있어서 자 F2번 눌러주시면 100만 원, 300만 원 전에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요 선택 버튼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내용이고 이제 보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누구도 연구도 볼게요. F2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코드 H06부터 쭉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요 부분들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회사 거는 우리 회사에서 입력한 정보가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회사 거 들어올 땐 요 항목에 대한 부분은 무슨 부분으로 비교가 되냐는 걸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출산 보육 비과세. 자, 출산 보육은 18-2번 자리가 있죠, 여러분. 그럼 요 자리에 넣어 주셔야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요 자리에 8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우리 회사도 출산 보육 비과세 주지 않았어요? 10만 원? 그쵸?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도 줬네요.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합계가 앞에 들어오죠. 합계. 자, 얼마이다? 120. 자, 이런 월 얼마 비과세? 10만 원. 그런데 그럼 월 10만 원이면 12달을 다 받았다면 120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중간에 그만두고 중간에 입사. 자, 소위 말해서 내가 8월에 그만두고 8월에 입사를 했는데 A 회사도 출산보육을 주고 B 회사도 출산보육을 준다. 그렇게 되면 13달을 받은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 여기가 120이 아니라 130이 돼요. 그럼 130이 되는 거 안 돼요. 그러면 10만 원은 빼서 딴 쪽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어디로? 급여 자리로 올려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절대로 이 부분이 한도 금액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도 초과된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 4대 보험. 자, 4대 보험은 아래까지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공제보험료 명세라는 자리가 있어요. 자, 이 자리에 가셔서 이 요건에 맞춰서 입력을 합니다. 자, 건강보험료 우리 무슨 부분 직장으로 냈던 거 얼마가 있다? 62만 4천 원.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장기 요양은 42,870원. 자,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22,500원. 자, 넣어주시면 되고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9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 쪽에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 공적연금 보험료는 일반적인 직장이 아니고 여러분 공무원, 군인 뭐 이런 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할 거. 여러분 우리 아까 누구 걸 보여줬어요? 김철수 씨 거 잠깐 보여드렸었어요. 그럼 김철수 씨 거 모든 작업이 끝나면 하단에 결정세액이 있고 기납부세액이 있고 차감 징수세액이라도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서류를 받아왔다라고 하시게 되면 하경자 씨도 똑같은 양식을 가지고 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하경자 씨에 대한 서류를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되면 뭐가 보여주실 거냐면 지금 여기 써 있는 걸 글씨로 볼게요, 여러분. 아이고, 주민세가 아니고 지방 소득세. 자, 그러면 여기 들어왔을 때 소득세 자리에는 얼마가 있을 거고 이 자리엔 48만 원이 써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기납부세액은 얼마가 있다? 우린 지금 56만 원. 여러분 정근무지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사람 지금 현재 하경자 씨 입장으로 놓고 보면 하경자 씨 입장에서는 해양에서 받아오는 건 해양이 그냥 현금무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서 서류 받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기재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차감에 대한 금액은 얼마이다? 마이너스 8만 원이다.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경자 씨는 정근무지에서 8만 원을 무엇했어야 됐을까요? 돌려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되는 건 누굴 입력한다? 결정세액을 넣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56만 원 넣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확정된 세금.
그리고 지금 냈던 세금하고 차이가 있는데 내가 무엇했다라고 하면 돌려받을 게 있다라면 절대로 우리가 줄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정근무지 누구한테 받아라? 해양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머릿속에 가져가실 건 결정세액을 입력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것. 그럼 저는 다시 입력하는 화면으로 가볼게요. 하경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다시 소득명세. 자, 내려와서 이 자리에 입력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납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소득세 난에 가서 결정세액을 넣어라. 그럼 48만 원을 입력.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 소득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얼마? 4만 8천 원을 입력. 됐어요? 이거 왜 자꾸 높아심에 얘기하냐면 여기가 기납부니까 자꾸 기납부를 치는 줄 아시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확정된 세금을 입력하는 거예요. 확정된 세금. 그래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지금 원래 지금 다니고 있는 현 근무지 청송에서 얼마를 받았었고 우리는 지금 현재 1040과 160과 뭐 250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리해봤더니 1450을 받았어요. 뭐 비과세 빠지는 것도 있을 거니까. 그리고 우리 해양에서는 얼마를 받았다? 2600을 받았대요. 그럼 이 두 개의 금액을 더하면 얼마에다? 4050이죠. 그럼 이 부분이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갑니다. 우리 상단에 총급여 바뀐 거 보여요? 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450이었을 때 의료비 한도와 4050이었을 때 의료비의 한도가 아니라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소득을 먼저 정리하셔라. 그리고 그 소득이 정리가 돼야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지는 부분. 그러면 우리는 1번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누구 들어가면 될까요? 자료 1번에 있는 연말정산의 자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요. 요거 정리해야 되겠죠. 부양가족 탭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곧바로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그럼 요 탭에 가셔서 마무리할게요. 자, 보험료부터 가시는데 여러분, 난 부양가족이 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부양가족 내용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얘기는 되어 있지만 그러면 누굴 가시라고요? 부양가족 탭을 열어라. 그럼 여기 부양가족 입력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거 보시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시험도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 열어놓으시고 우리 보험료부터 볼게요. 자, 보험료 부분에 가서 봤더니 이런 보험료는 반드시 무슨 부분? 연령의 요건 무엇이어야 된다? 충족. 소득의 요건 무엇 해야 된다? 충족. 그쵸? 제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자, 손해보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보험이다? 본인. 이런 본인은 아무 상관이 없겠죠? 저축성만 아니면 돼요. 자, 손해보험료는 누가 봐도 보장성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이죠. 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부분은 일반 보장성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자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 생명보험료. 자, 계약자 및 피보험자, 배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현재 배우자는 누구이냐면 지금 우리 배우자 어디 갔죠? 이혜상 씨. 자, 이혜상 씨가 배우자죠, 여러분. 그래서 이혜상 씨에 들어가서 봤더니 공제 대상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네요. 그런데 이 장애인 전용보험을 또 가입했나 봐요. 그러면 장애인 전용보험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린 사람이 다르면 중복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린 어디에 넣어야 된다? 장애인 자리에 넣어야 돼요. 장애인 보장성 보험에. 됐어요? 자, 그렇게 갈 거고요. 자, 의료비.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에 대해서 아무것도 규제하지 않겠다고 했죠. 제한 안 합니다. 자, 모친 61세이고요. 척추수술비. 여러분 척추수술비는 누가 보더라도 질병치료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모친 같은 경우 정진숙 씨. 자, 지금 현재 부예요, 여러분. 근데 나이가 61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부라는 얘기는 무슨 부분? 이 사람은 소득이 있었구나. 그래서 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의료비는 지금 현재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지금 하경자 씨가 지출을 했다라고 하면 공제받는 데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당구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위에 있는 소득공제 관련된 지출은 모두 누가 부담했다? 하경자 씨가 부담했대요. 그럼 결론적으로 하경자 씨가 다 지출한 돈이에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어머니 척추수술비 자기가 낸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공제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경자 씨가 내지 않고요. 목친 정진숙 씨가 직접 결제한 그럼 공제 못 받아요, 여러분.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본인이 지출했어야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61세면 65세 이상자는 안 되네요.
그러면 이 부분 어디에 넣자? 우리는 일반이라는 얘기를 해요. 일반. 일반이라고 안 하고 지금 프로그램은 그 밖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그 밖이라고 쓸게요. 네. 그래서 그 밖에 의료비에 들어갑니다. 700만 원 한도 규정. 자, 그리고 본인 불임 시술에 대한 인공 수정비도 있었대요. 자, 본인이면 전액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 없죠. 근데 여러분 불임 시술이네요. 그럼 불임 시술은 공제율이 20%로 올라가죠. 어쨌든 공제받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본인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위에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다 쓸게요. 자, 교육비. 이런 교육비는 연령은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죠. 그런데 소득에 대한 부분은 규제해요. 그래서 제한이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45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100만 원의 지출이 있었다. 누구요? 이수빈. 자, 지금 이수빈은 지금 현재 20세 이하여서 공제 대상 아무런 문제 없죠, 여러분? 소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수빈의 교복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우리 공제받는데 문제 없죠. 그리고 교복 구입비는 50만 원까지예요. 그러니까 45만 원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다시 플러스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력을 합니다. 고등학교로 입력. 자, 그다음 어린이집 수업료 누구요? 이성운. 자, 이성운 어린이집 수업료, 방과후 수업료 7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170이래요. 그럼 우리 방과후 수업료는 인정된다 안 된다? 되죠. 취약 전 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방과후 수업료 모두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170만 원 전부 다 공제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아이는 취학 전 아동이라는 자리에 넣어야 되겠네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여러분 X가 하나도 없네요. 네, 넣으면 되죠 뭐. 다 동그라미이며. 자, 그러면 저희는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주시고 우리는 순차적으로 넣을게요. 자, 세액공제 부분밖에 없으니까 세액공제 자리에 가서 우리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가시면 우리 누구부터? 보험료부터 특별 세액공제 자리에 보험료. 자, 지금 일반과 장애인 자리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노란색이에요? 흰색이에요? 흰색. 그럼 직접 칩니다. 그럼 본인 자리, 아니 본인 거 얼마 넣어주시고요. 일반에 155만 원을 입력. 됐어요, 여러분. 요 자리 155만 원을 넣어주시면 여기 지출액에 금액이 들어오면서 우리 공제 금액으로 반영이 되어, 아니, 지출액 금액 넣어주시면 공제 대상 금액이 들어오면서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장애인. 장애인에는 123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이건 중복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럼 두 가지 다 넣어서 각각 10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모친에 대한 부분하고 본인의 의료비. 근데 여러분 61번 의료비 자리는 노란색이다, 흰색이다?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 하셔라? 더블 클릭하셔라. 그럼 요 자리 가셔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떠요. 그러면 난임인지 본인 65세 이상인지 장애인지 건강보험 산정 특례인지 이런 건강보험 산정 특례가 뭐였었냐면요. 우리 왜 결핵 환자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할까요? 그게 건강보험 산정 특례예요. 자, 그리고 그 밖에 그러면 우리는 본인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본인과 불임이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불임, 난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본인의 자리에 넣는 게 유리할까요? 불임 자리에 넣는 게 유리할까요? 불임 자리가 유리하죠. 네, 본인이었던 건 대상의 금액은 전부 다 끌고 들어올 수 있지만 공제율이 더 낮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더 높은 쪽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난임 시술 부분에 250만 원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모친. 모친 건 어디에 넣어요?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 넣습니다. 얼마요? 350만 원 입력. 자, 그래서 지출액 입력하시면 여기 공제 대상 금액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육비가 있게요, 여러분. 교육비. 자, 우리 교육비도 노란색이니까 무엇하자? 더블 클릭. 그럼 창 들어오죠? 자, 그럼 지금 현재 고등학교하고 취약 전 아동이 있어요. 전 고등학교 먼저 넣을게요. 그럼 여기 초중고 자리에 선택하시는데 여기서도 노란색이에요. 자,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다시 팝업창이 떠요. 아니, 왜 또 팝업창을 누르나요? 라고 생각하면 이 집에 아이가 5이래요. 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 대학생 1명. 그럼 여러분, 임명당 300이죠? 임명당 900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씩 지출한 걸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팝업창이 다시 뜨는 거예요. 그럼 요 자리에 지금 고등학생 1명입니다. 얼마?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 밑에 보시면 1인당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300만 원 한도를 넘치지 않았으니까 100을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쵸? 자, 우리 일단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출액에
우리 100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공제 대상 금액에 100이 들어올 거고요. 자, 우리 다시 더블 클릭할게요, 여러분. 자, 요 자리에 가서 이번엔 400을 넣어볼게요. 자, 이 사람이 지출한 게 400이래요. 그러면 400을 넣어라. 일단 300이 넘쳤어요, 여러분. 근데 400을 넣습니다.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 지출액엔 얼마가 들어올 거냐면 400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그런데 공제 대상에는 300만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에 대한 부분, 제가 조심하시라고 했던 부분, 조금 전에 봤던 교복 구입, 안경, 우리 체험학습비, 그 부분은 여러분이 잘라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지출액을 넣으면 우리 공제 대상 금액에 한도가 규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넘치면 다 잘라요, 컴퓨터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400을 넣든 100을 넣든, 아니 400을 넣든 한도라고 했었던 300을 넣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실 것. 자, 우리는 100이니까 다시 고칠게요, 여러분. 더블 클릭해 주시고 100만 원으로 고쳐주시고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교육비 하나 더 있죠, 여러분? 무슨 부분이요? 어린이집. 자, 취약 전 아동 자리 가셔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 170이 있었네요. 170만 원 입력하시고 그리고 무엇하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70의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나오죠? 우리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까지 모두 다 끝났어요, 여러분. 됐을까요? 자,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화면을 일단 최대화를 좀 잠깐 시켜볼게요, 여러분. 화면을 최대화. 그리고 이건 다 끝났으니까 좀 깨끗이 지울게요. 자, 지금 학영자 씨 거 보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 내가 보험료도 넣고 의료비도 넣고 교육비도 넣는데 금액이 안 떠. 무슨 금액이요? 지출액은 열심히 넣고 공제 대상 금액도 열심히 들어옵니다. 근데 공제 금액이 안 떠요. 그래서 우리 세액 공제 금액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단에 보시면 결정세액이 0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종전근무제에서 냈던 거, 현근무제에서 냈던 거, 그리고 그 부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냈던 세금 다 무엇하겠다? 다 돌려줄 기회가 돼버리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낼 세금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무리 열심히 입력해도 여러분 사실상 요게 금액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시험을 보러 가시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입력하는 거로 그냥 시험을 봐요. 사실상 여러분 이게 지금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학용자 씨 같은 경우는 의료비나 교육비를 입력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금 보장성 보험료 넣으면서 벌써 이 보장성 보험료가 2,564원이 나왔던 건 지금 내가 냈던 세금보다 아니 세금을 다 돌려받는 꼴인 거예요. 결정세액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아래 거 입력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시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험은 준 거대로 갑니다. 시험은 주면 다 가져라. 여기 공제 금액이 얼마가 뜨든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로 채점하겠다? 지출액으로 채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지금 요 부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현재 시험 한 번도 안 냈다는 부분. 이건 교재에도 제가 일단 수록은 안 했어요. 시험에다 건들고 있지는 않아서. 학영자 씨 자리에 가시면 이 사람 중소기업 취업 감면자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세액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시면 지금 50번, 51번, 52번, 53번 그리고 50번부터 53번까지의 개가 54번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럼 지금 요 부분에 지금 여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화살표 같이 생겨져 있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팝업 창이 떠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 팝업 창이 뜨면 지금 제가 열심히 50번부터 불렀던 부분 숫자가 다시 들어오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럼 너가 세액 감면 받는데 어떤 요건의 세액 감면이니?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 자리 지금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현 근무지에서 얼마요? 1,450에 대한 거 감면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 감면에 대한 부분은 계산하실 때 여기 보시면 해당 근로자 총급여액에 감면 대상 총급여예요. 이 사람 원래 총급여는 얼마이죠, 여러분? 4,050이에요. 근데 전 근무지에 대한 부분은 감면 대상에 못 들어오죠. 감면 기간에 해당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현 근무지 것만 받을 거니까 1,450만 들어와서 무엇 할 것이다. 안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안분하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친절하게 써 있죠. 소득명세 탭에 자료가 먼저 입력되어 있어야 이 부분에 금액을 가지고 와서 우리 정리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얘는 전근무지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 맞는 거예요. 현근무지건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9월 2일부터 들어온 이 부분은 뭐냐면 이 감면의 기간은 1년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 중에 금년도에 해당되는 건 9월 2일부터 12월 31일인 거죠.
그 기간 것만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입력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어딘가부터 끌어오라고 할 거예요. 네, 그래야 예기 요건이 맞으니까. 근데 이제 부탁드리는 건 현재까지 소득명세에 넣는 이 종근무지, 정근무지 자료에 입력할 때 감면 부분을 낸 적은 없어요. 이건 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반드시 서류상에 감면 기간이 있으면 꼭 넣어주시라는 거. 네,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똑같이 근무 기간이랑 똑같이 치시면 돼요. 네, 치는 방법은 동일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건들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근무지가 있었던 우리 종사자도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근무지의 특징은 소득명세 탭에 입력하는 정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차이점 말고는 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하실 거냐면 여러분 이제 중도 입사자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시간은 뭘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퇴사시켜야죠, 여러분. 그래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야 돼요. 네, 그거 진행하겠습니다.